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일 토요일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북상 중인 태풍 나크리가 오늘부터 광주와 전남 지역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폭우 피해가 우려됩니다. 커피 전문점이 우후죽순 늘어나면서 광주에서는 최근 3년 동안 커피 전문점 수가 3배 증가했습니다. 광주시가 사고 예방과 차량 소통을 위해 불법 주정차할 수 없는 클린 교차로 10곳을 추가 지정했습니다. 무안의 한 중학교에서 운동부 여학생이 체급을 낮추기 위해 무리하게 감량을 하다 숨졌습니다. 네, 태풍 나크리가 북상하면서 현재 남쪽 해상에는 태풍 경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자세한 기상 정보 알아보겠습니다. 오늘부터 태풍 나크리의 직접 영향권에 들겠습니다. 태풍의 피해 없도록 기상 정보를 수시로 확인하셔야겠습니다. 현재 태풍으로 인해서 특보 소식이 있는데요. 현재 광주와 보성, 순천, 여수 등 일부 지역에서는 강풍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먼 바다에서는 태풍 경보도 발령된 상태인데요. 이 폭우와 강풍은 모레까지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양은 50에서 150mm, 많은 곳은 200mm 이상이 되겠습니다. 위성사진 보시면 현재 태풍은 서귀포 남서쪽 약 260km 부근 해상에 위치해 있는데요. 오늘 오후부터 내일 새벽 사이에 우리나라에 가장 근접하겠고 이후에는 서해상을 통과하겠습니다. 이 시각 장성 26도, 영광 28도, 광주와 나주 27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 담양과 광주, 화순 28도, 구리 29도 정도로 지금 기온에서 크게 오르지 않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먼바다에서 7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까지 태풍의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겠고요. 더불어 한낮 기온도 주춤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경찰이 유병언 회장으로 추정되는 변사체를 두고 나오는 각종 의혹에 대해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는데요. 무능한 수사 상황을 가리기 위한 입막음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유병언 회장의 시신은 가짜다. 시신은 바꿔치기 됐다. 정치권부터 인터넷 댓글까지 유병언 회장의 죽음을 두고 매일같이 각종 의혹이 쏟아집니다. 외관상 유병언이 아니다. 이렇게 자신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경찰청 사이버수사국은 이러한 의혹 제기가 괴담이나 유언비어, 음모론이라며 관련 인터넷 댓글 등을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 회장의 시신이 맞다고 발표한 경찰이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 적용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과학적으로 나와 있는 DNA 검증 결과라든지 움직일 수 없는 그런 것들까지도 막 흔들면서 그래 한 행위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하지만 유병언 회장의 사망 원인과 생전 이동 경로조차 설명하지 못하는 경찰이 공권력을 동원해 부담스러운 여론을 잠재우려 한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시신 발견부터 현장 보존, 감정 의뢰 등 초동 수사는 이해하기 어려운 수준이고 열흘 넘게 수사본부를 운영했지만 유 회장 관련 물품 하나 발견 못하는 상태에서 입막음부터 하고 있다는 겁니다. 부실 수사를 통해서 국민적 의혹을 증폭시켜놓고 유언비어를 단속하겠다는 건 정말 어이없는 일입니다. 주객 전도된 일입니다. 경찰의 잘못된 상황 판단이 지지부진한 유병언 회장 수사에 부담만 주는 건 아닌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남기입니다. GS칼텍스 원유 2부두의 우이산호 기름 유출 사고는 해수부의 늑장 대응이 피해를 키웠다는 감사원 결과가 나왔습니다.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따르면 해수부는 사고 발생 즉시 매뉴얼에 따라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설치하고 심각 경보를 발령해야 했으나 4일간이나 이를 미룬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해수부는 또 주민들이 구토, 두통을 일으키고 나서야 이동진료소를 설치하고 사고 발생 7일이 돼서야 특수 마스크와 장갑을 지급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습니다. 감사원은 이런 사항을 포함해 모두 13건의 문제를 적발하고 해수부에 주의를 요구하는 한편 적절한 사고 예방과 대응 방안 마련을 통보했습니다. 일선 사업장에서 최저임금 위반 여부에 대한 일제 점검이 실시됩니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오는 11일부터 다음 달까지 도소매업과 음식점, 건설공사 현장을 대상으로 서면 근로계약과 최저임금 위반 일제 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점검 대상은 24시 편의점과 제과, 제빵, 도소매점, 그리고 미용실과 공사금액 100억 미만 건설 현장 등 165곳입니다. 거리를 지나다가 새로 생긴 커피숍 보신 분들 아마 많으실 겁니다. 광주의 커피 전문점이 불과 3년 사이에 3배로 늘었습니다. 먼저 이재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건물마다 학원들이 빼곡하게 들어선 광주시 동명동의 한 거리. 학원을 따라 커피 전문점도 촘촘하게 늘어서 있습니다. 5년 전만 하더라도 커피 전문점이 한두 곳에 불과했지만 지금은 사정이 달라졌습니다. 도서관이 있고 학원들이 밀집한 이 거리를 중심으로 반경 100m 이내 20개가 넘는 커피 전문점이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손님들 대부분 학원 강의 중간에 쉬어가는 학생들, 자녀와 도서관을 찾았다 들르는 학부모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그냥 학원이랑 학원 사이에 시간 같은 게 남을 때 시간 때우려고요. 시원하게 이렇게 먹으면서 책 읽으면 억지로 막 읽어라 하는 것보다는 같이 재밌게 읽는 시간도 보낼 수 있고 그런 것 같아요. 이곳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수안지구 등 신도심이 활성화되면서 커피 전문점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0년 광주 지역의 전체 커피 전문점은 170곳 미만. 하지만 올해 6월까지 영업 신고된 커피 전문점은 555곳으로 불과 3년 사이에 300% 이상 폭증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교육을 또 많이 받고 있고 또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또 워낙에 진입 장벽이 낮은 사업이다 보니까 조금 많이들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커피 전문점이 확산되면서 카드 사용액도 증가해 지난해 전국 점유율이 한 자릿수에 불과한 광주은행 카드로만 100억 원이 커피 전문점에서 결제됐습니다. MBC 뉴스 이재원입니다. 광주 도심 지역에 불법 주정차를 할 수 없는 클린 교차로가 추가로 지정됐습니다. 광주시는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대인교차로와 광천사거리, 우남사거리 등 10곳을 클린교차로로 추가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광주 지역 클린교차로는 20곳으로 확대됐고 이 구간에 불법 주정차할 경우 수시로 단속됩니다. 한편 클린교차로 구간에서는 교통사고가 70% 줄고 차량 지체 시간도 10%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름 휴가철을 맞아 광주교통방송이 고속도로 광주요금소에서 교통안전 캠페인을 전개했습니다. 이번 캠페인에는 도로교통공단과 도로공사, 고속도로 순찰대 등이 함께했고 참가자들은 휴가철 안전운전을 위해 졸음운전과 음주운전은 삼가고 전좌석 안전띠 매기를 실천해달라고 운전자들에게 호소했습니다. 여름방학 기간에 끼니를 거를 가능성이 높은 어린이를 대상으로 급식 지원 사업이 실시됩니다. 광주시는 이번 달 말까지 결식 우려가 있는 저소득 아동 18,000여 명에게 급식 제공 기관을 통해 급식 지원 사업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 아동에게는 급식 전자카드가 지급되고 가맹점으로 지정된 음식점과 지역 아동센터 등 800여 곳에서 급식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법정 관리 중인 대한조선이 채권단으로부터 4,300억 원의 신규 자금을 지원받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는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채권단이 선수금 환급 보증 발급 3,200억 원 등 대한조선에 4,300억 원의 신규 자금을 지원하는 안건을 허가했습니다. 채권단은 홍콩의 한 선사가 지급 보증 채무를 갚으라며 500억 원대 소송을 제기해 대한조선이 일시적인 유동성 위기에 몰렸지만 이를 해소할 경우 회사가 회생할 것이란 판단에 따라 전격적으로 자금 지원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체급을 낮추려고 운동을 하던 유도부 여중생이 돌연 목숨을 잃었습니다. 무리한 체급 조절이 원인이었는데 책임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학교 안에서 학생이 목숨을 잃었는데도 교육당국은 진상 파악에 뒷짐을 지고 있습니다. 김진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유도부 여중생이 숨진 전남체육중학교는 오는 4일 전국대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숨진 김양은 과거 52kg급 대회에 4-5차례 출전했었는데 48kg급 동료 선수가 전학간 뒤 체급을 내렸습니다. 이번 주 월요일까지도 55kg이었던 김양은 새벽 운동을 마친 뒤 코치와 함께 몸무게를 쟀고 충분치 않자 아침을 거르고 반신욕을 한 끝에 변을 당했습니다.
특히 그 성장기에 있는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성장을 해 나가기 때문에 몸무게는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할 때는 그 운동을 하는 친구로서 어떤 체급을 계속 유지하는 어떤 그런 굉장히 부담이 있을 수가 있는데 유가족들은 학교 측이 체급 변경을 권유했고 김양이 물도 제대로 먹지 못한 채 무리한 운동을 해왔다고 주장했습니다. 애가 하루에 4kg 정도를 빼면 외부 일반 사람들도 얘가 어디 아프구나 그 정도 이게 보일 텐데 그거를 강압적으로 스트레스를 주면서 학교 측은 운동량도 평소 수준이었고 체급 조절은 학교 측 요구가 아닌 김양의 선택이었다며 엇갈린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체급으로 뛰벌난다고 저희들이 강요해가지고 그런 것은 아니고요. 어떻게 강요를 하겠습니까? 경찰이 수사에 나선 가운데 전남도교육청은 학교 내부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했는데도 경찰 조사 결과를 기다리겠다며 자체 조사에는 손을 놓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광주시 교육청이 송원고의 자사고 지정을 조건부로 연장하기로 한 데 대해 학교 측이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송원고는 내신 성적 상위 30%로 제한했던 신입생 선발 기준을 없애라는 조건은 다른 자사고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성적 제한 없이 지원하도록 하면 부유한 가정의 자녀들만 입학하는 부작용이 우려되고 성적 기준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일반고와 비교해도 역차별에 해당한다며 교육청에 재고를 요구했습니다. 완도군이 전국 자치단체 최초로 지역 특산품 소비 촉진을 위한 데이 마케팅을 추진합니다. 완도군은 전북 소비 촉진을 위해 삼복날을 전북데이로 정하고 말복 전날인 오는 6일 과천 서울경마공원 컨벤션홀에서 전북데이 선포식을 개최합니다. 완도군은 또 매년 어버이날을 미역데이로 선포하고 해조류 소비 촉진을 이어나갈 계획입니다.